그리고 막차 시간이 지나면은 헌팅 수집은 더 활개를 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규스케 우기입니다. 오늘은 일본 드라마로 배우는 일본어 회화 시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일본에서 살다 보니까 생각보다 헬조선이 아닌데? 한국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은데?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굳이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요, 교통비예요. 일본의 전철은 선별로 회사가 다 달라요. 다른 선으로 갈아타고 싶을 때 환승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따로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본 요금이 한국보다 비싼데 추가 요금이 붙기 때문에 더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일본 국내 여행을 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교통비예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행을 가고 싶을 때 KTX를 타잖아요. 왕복 한 10만 원 정도 하나요? 비슷한 느낌으로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신칸센을 타고 가게 되면요, 왕복 3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항공을 탄다면은 도쿄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 값이 더 싸게 먹히는 거죠. 교통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택시비. 한국은 밤늦게까지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지하철 막차 시간이 끊기면은 택시 타고 그냥 돌아가잖아요. 서울을 기준으로 웬만한 거리면은 2, 3만 원 정도면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본은 소문으로 들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택시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희 집이 지금 신주쿠인데요. 제가 시부야에서 술을 마시다가 막차가 끊기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귀가를 했거든요. 근데 요금이 한 4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신주쿠에서 시부야 거리는 전철로 세정거장 거리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술을 마시다가 그날 둘이 쭉 같이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전철의 막차 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막차 시간을 기준으로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아무래도 둘이 그날 계속 쭉 밤에 같이 있을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둘 사이의 암묵적인 약속이 되는 거고요. 물론 단거리거나 그러면은 택시 타고 귀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그만큼 일본의 택시는 비싸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막차 시간이 지나면은 헌팅 수집은 더 활개를 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병원비예요. 이거는 외국인 기준이 아니라 자국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 일본인 친구가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요, 일반적인 동네에 내과를 갔었어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진료를 받고 나면은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받아오는 시스템은 똑같았는데요, 한국은 일반 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았을 때 다 합쳐도 웬만해서는 10,000원 이상은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3에서 4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정말 비싸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도 한국에서 병원 가려고 하면은 의료보험증이라는 거를 들고 다녔어야 됐었는데, 물론 요즘에는 이제 의료보험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다 전산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들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보험증을 들고 가지 않으면은 보험 적용의 혜택을 받지 못해요. 한 번은 의료보험증을 들고 가지 않았었는데 병원 카운터에서 보험증 없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물어보니까 간호사분께서 1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차라리 너 집에 가서 그냥 보험증 들고 다시 와, 그쪽이 낫겠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21세기이지만 아직도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순간이에요. 세 번째, 택배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다 그러시겠지만 부재 중일 때 택배가 온다면은 택배 기사님한테 집 앞에 놔주세요, 아니면은 무인 택배함이 있는 집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집 앞에 편의점 앞에 맡겨주세요 라는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집 앞에 놔주세요 말하면은 절대 집 앞에 놔주지 않아요. 그냥 우편함에 부재중 쪽지 같은 거 하나 넣어놓고 가요. 내가 오늘 방문했는데 너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볼게. 근데 다음에 이 시간대 와도 난 또 없을 텐데, 출근했기 때문에. 그리고 드디어 내가 있을 때 택배가 왔어요. 요만한 쪽지랑 저한테 펜을 하나 건네요. 서명 좀 해달라고. 요 정도면 굉장히 양반이고요. 아직까지도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도 제가 아직도 시간이 멈춰있는 건가? 라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번째, 배달 음식입니다. 이거는 뭐 말 다 했죠. 전 세계에서 한국이 1등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일본도 요즘에는 우버이츠라고 해서 배달 음식이 조금 더 활성화돼가고는 있어요. 하지만 메뉴도 별로 없고 이것도 12시 반 정도면은 다 닫아요. 아예 운행을 하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족발에 막국수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12시 반? 한국이었으면은 아무 고민 없이 버튼 몇 번으로 주문했겠지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 네, 5번째로 자연재해입니다. 제가 서울이랑 도쿄에서만 이 두 곳에서만 살아봤기 때문에 서울과 도쿄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서울에서 몇십 년을 살았지만 지진을 경험해보거나 지진에 대해서 걱정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남의 나라 일이었어요, 이거. 근데 도쿄에서 살면서 수도 없이 크고 작은 지진을 겪다 보니까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자다가 새벽에 오는 지진이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재밌는 거는 저희 집에 좀 높은 등이나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위에다가 제가 뭐 로션이나 이런 거 올려놓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 지인이 그거를 보더니 웬만하면은 등은 높은 거 쓰지 말고 전자레인지 위에도 웬만하면 뭐 올려놓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왠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진이 나면은 다 아래로 쏟아지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 위에 올려놓지 말라고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4-5번 지진이 온다고 치면은 그게 굉장히 불안해요. 계속 지금 이렇게 지진이 온다는 거는 지금 큰 게 한 방 오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불안이 오고요. 반대로 일주일에 지진이 한 번도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 엄청나게 큰 지진이 오기 전에 폭풍 전야인가? 하고 또 굉장히 무서워져요.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 태풍도 정말 많이 와요. 서울에서는 제 태풍 때문에 뭘 걱정해 본 적은 진짜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도쿄에서는 매년 정말 큰 태풍들이 찾아오고요. 뉴스에서도 엄청나게 겁주고요. 사재기 엄청 해대고요. 학교나 회사가 쉬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태풍 때문에 전철이 운행을 안 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요. 그래서 저도 일하고 있던 곳에서 연락 와가지고 오늘은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태풍이니까 쉰대요. 와, 저는 태풍 때문에 뭘 안 해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태어나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현금치기입니다. 한국에서는 현금을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죠. 신용카드 한 장이거나 뭐 체크카드 한 장이면은 다 해결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굳이 불편하게 동전, 뭐 지폐 이런 걸 따로 들고 다니지는 않아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현금치기가 한 80% 이상인 것 같아요. 가게에서 저희 가게는 현금만 받습니다 라고 써있는 곳도 굉장히 많고요. 카드가 된다고 하더라도 되는 종류가 있고 안 되는 종류가 있어요. 그나마 올림픽 때문에 카드가 되게끔 하는 가게들이 늘어났긴 했는데요. 그런데 올림픽이 연기가 되네요. 전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물론 여기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은행을 갔었어요. 이게 웬걸, ATM 기기가 그 지점에만 한 8개 정도 있었는데요. 그 뒤로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으로 버튼 몇 개만 하면 송금이나 이런 건 너무 간단한 건데, 아직도 일본은 핸드폰으로 하기보다는 ATM 기계에 직접 가서 직접 송금하고 아직도 그런 일처리를 더 좋아하나 봐요. 지금 시대에 아직도 아날로그 같은 방법을 선호하는구나, 일본은. 그리고 또 이상한 거는요, 제가 미쓰비시라는 은행에 계좌가 있어요. 카드도 만들고 뭐 만들 수 있는 거 다 만들었었는데요. 근데 일본은 입출금만 전용으로 되는 카드 한 장이랑 데비토 카드라고 긁을 수 있는 카드가 따로 있어요. 한마디로 통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한국은 체크카드 한 장이면 그 모든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통합을 시켜놨는데 여기는 따로따로 카드를 들고 다녀야 돼요. 굉장히 불편해요. 왜 이런 간단한 기술력조차도 통합을 안 해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한국과 비교해서 일본의 안 좋은 점만을 좀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요. 분명히 일본도 한국에 비해서 좋은 점이 있어요. 괜히 선진국이 아니죠. 헬조선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이 정말 살기 편한 나라고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뭐 셀 수 없이 많아요. 이건 그나마 제가 추려본 거인 것 뿐인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오해나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일본 드라마로 배우는 일본어 회화 준비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